왕기초 영문법 1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조동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동사 그러면 네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will, can, must, may 요 네 가지를 우리가 이제 기본으로 사용하는 조동사죠. 자, 이거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동사 will입니다. 조동사 will이라고 하는 거는 will은 명사로 보면 이 will이라고 하는 건 명사로 보면 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물론 조동사로 할 때 우리가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will이라고 하는 게 의지를 나타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메일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명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명사로 시작했는데 이메일을 보내다 그러면은 이제 send an email 뭐 to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보냈는데 이걸 자주 쓰다 보니까 내가 이메일 보낸다 그러면 뭐 나에게 이메일을 보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메일 me. 그래서 명사가 이제 동사화 된 거죠. 따라서 I will 그러는데 이걸 이렇게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will이라고 하는 게 의지인데 이제 I will 그러니까 일단 조동사라는 개념 떠나서 볼 때요. 주어 동사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봤을 때 나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어. 이런 느낌으로 한번 보시라 이거죠. 그래서 will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의지를 표현한다. 그래서 I will 하는데 무엇을 go 하면은 가는 것을.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어떤 명사가 동사화됐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한번 보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I will go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일반 동사를 볼 때 보면 I go 또 뭐 I write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 앞에는 원래 do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I do go 나는 한다 가는 걸 I do write 나는 한다 쓰는 걸 이런 개념이었는데 평서문에서 자꾸 뭐 뜻 자체는 요 뒤에 있는 go나 write가 실제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이제 do를 안 쓰게 된 거죠. 그래서 뭐 I go, I write 이렇게 썼다 볼 수 있는데 부정을 하려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I go not, I write not 이렇게 안 쓰죠. 그때 뭐가 살아납니까? do가 살아나죠. 그래서 I don't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I don't. 그래서 부정하게 되면 I don't go 또는 뭐 질문하게 되면 동사가 앞에 가니까 누가 갑니까? do가 나와서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do I go, 뭐 do you write 이렇게 쓰는 거죠. 똑같은 패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I will go 하는데 나 가지 않아 그러면 조동사를 부정할 때는 이 동사 뒤에다가 not을 붙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I will not go. 또 너 가니? 하면 will you go? 이렇게. 그래서 동사가 그죠? 그래서 뭐 조동사 플러스 문법에서야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실질적인 동사 역할하는 거는 어법의 동사 역할하는 거는 이 앞에 있는 얘가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문법 책에서는 뭐 이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do도 조동사로 보고 이제 그렇게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건 문법이 조금 심화된 상태에서 보시면 되고 일단 여기서는 이제 이런 기본적인 틀만 가지고 좀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요 얘기 드린 어떤 이러한 뼈대를 바탕으로 해서요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조동사 뒤에 이제 동사 원형이 나오는데 will 하면 나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어 go 하면 가는 것을 그죠? 그래서 I will go 하면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예. 여기 예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학교 문법에서 will하고 be going to 그죠? will 동사, be going to 동사 이렇게 하는데 be going이라고 하는 거, be going하고 to 동사가 이렇게 합쳐진 거죠. 그죠? 그래서 go라고 하는 건 어떻다 그랬습니까? 예전 강의 때 go라고 하는 거 그냥 간다, come이라고 하는 거 온다, 가다 오다 이 개념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go라고 하는 거는 빵, this bread 이 빵이 goes bad 또는 went bad 하면 상한다 이렇게 되듯이 어떤 상태가 앞으로 나아간다, 어떤 상태가 앞으로 발전한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m going 하면 뭐 내가 I'm going 하는데 뭐 그럼 걸어갈 수도 있고 어떤 상태가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 to school 하면 학교로 가고 있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고 그 다음 I'm going 하는데 to go 하면 가려고 하는구나 to go 그죠? 그래서 be going to 같은 경우는 이렇게 be going하고 더하기 to 부정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to 부정사라고 하는 거는 지금보다 앞으로 뭐뭐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한다. 그런 미래적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I'm going to do something. 나는 I'm going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to do something. 뭔가 하려고 하는. 지금 안 했으니까 to do something. 앞으로 하려고 하는. 그렇죠? 또 나 이 책 읽으려고 해. I'm going to read this book. 그죠? 자, 이런 이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will 쓸 때 하고요. be going to 쓸 때 하고 분명히 말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 단어도 다르고 그러면 뉘앙스도 달라질 겁니다. 그 뉘앙스가 어떤 차이인지 한번 이 두 예문을 보고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은 I will go. 자, I will go. I will 나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 go 가려고 하는 어디로? to your office. 네 사무실에 가려고 해. 그죠? 갈 거야. 두 번째는 I'm going. 나는 어떤 상태가 진행되고 있어. 그죠? 뭘? to go. 가려고 하는 어디로? to your office. 네 사무실로. 자, 요 뉘앙스가 어떤 차이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will go 하면 의지는 가지고 있어요. 의지는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실천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는 있는데 혹시 상황이 변동이 되면 못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안 갈 수도 있어.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e going to go 하면 이거는 어떤 상태가 이미 준비되고 꼭 가려고 하는 이게 되고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m going to go to your office 하면은 지금 똑같은 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를 예문을 A가 말하고 두 번째를 B가 말했다고 봅시다. 그럼 그 바깥에 갑자기 막 폭우가 내리고 막 그래요. 그러면 A는 안 갈 수 있습니다. 아이고 흔들렸네. 자, 그런데 B는 그렇게 해도 뭐 비옷을 단단히 챙겨 입고 가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갑니다. 예, 그런 정도 뉘앙스 차이라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보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문장을 보실 때 요 정도 차이가 있겠지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장을 독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모든 문장이 다 이렇게 표현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죠? 왜냐하면 영어는 이제 그 영어를 주 언어로 쓰는 사람들보다 영어를 그러니까 ESL 언어, 그러니까 제2 외국어로 쓰는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뭐 꼭 모든 문장이 다 그래라고 하면 좀 너무 이제 일반화 시키는 거고, 그렇죠? 그런 이제 표준 문법은 대략 어떤 이런 틀을 가지고 있어 정도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공부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게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 학우님들께서 그죠? 그 갖고 계신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올려주시면 뭐 저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더 나은 앞으로 강의가 발전될 수 있겠죠. 도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틀리는 문제가 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going to 할 때 이거 발음할 때 gonna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I'm going to 뭐 제일 좋은 거는 또박또박 그죠? 또박또박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괜히 말 빨리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그죠? 근데 이제 영화 같은 거 이제 듣고 이제 하다 보면 I'm gonna go. 그지? 이런 얘기를 하죠. I'm gonna go. 그렇게 할 때 going to가 gonna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거. 또 뭐 want to 이렇게 할 때도 이것도 wanna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거 아시죠? 그죠? 자,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조동사 can입니다. 조동사 can은 가능을 표현한다. 가능이라고 하면 뭐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능성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허락이라고 하면은 뭐뭐 해도 좋아 이런 얘기죠. 역시 can을 쓸 때하고 be able to 쓸 때하고 차이점이 있겠죠. 먼저 이야기하면 able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뭐 할 수 있는 입니다. 이 뜻 자체가.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는 뭐 하는 뒤에 to 부정사 역시 붙었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can 쓸 때하고 be able to 쓸 때하고의 차이점이 물론 있겠죠. 자, 그걸 가지고 예문으로 볼게요.
첫 번째 A라고 하는 사람이 I can fly helicopter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나 헬기 조종할 수 있어 라는 얘기인데, 두 번째 B라는 사람은 I am able to fly helicopter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듣는 사람이 원어민이라면 이렇게 볼 겁니다. A는 전문성은 없어. 그러니까 뭐 굳이 면허가 있냐 없냐까지 보면 A는 뭐 한 번 타봤어. 한 번 타봤는데 조종관 한 번 잡아봤어. 아니면은 이제 나 자가용 조종사 면허 정도는 있어. 비행시간 한 40시간 정도는 돼. 이런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B라고 하면은 이제 면허도 전문 면허를 가지고 있는 거죠. 또는 이제 뭐 비행기는 이제 육군, 해군, 공군이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현직 군인인 조종사 내지는 뭐 민간 항공에서 대형 여객기라든지 그런 항공기를 이제 직업으로, 그러니까 여기 직업성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직업으로 전문적으로 이제 이걸 할 수 있다.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will 볼 때하고 똑같이 I can do that 하면은 할 수 있는데 못할 수도 있어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I am able to do that 하면은 나 그거 꼭 진짜 할 수 있어. 왜냐고 하면 내가 전문가거든. 내가 그런 경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거든. 이런 정도의 뉘앙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할 수 있을 것이다인데 can을 쓸 때랑 be able to를 쓸 때랑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여기서 좀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예문 한번 써보세요. 일시정지하고 한번 써보십시오. 자, 써보셨죠? 자, 나는 주어입니다. 그죠? 내가 뭐 합니까? 뭐뭐 할 수 있을 것 같대요. 그 마친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하고 뭐뭐 할 것 같아. 이거 미래죠. 그죠? 미래니까 의지 또는 앞으로의 어떤 미래. 그죠? 그러면 이거는 will하고 여기 can하고 두 개 붙어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쓰냐 이거죠. 이런 경우에 쓸 때 뭐뭐 할 겁니다. 뭐뭐 하려고 해. 근데 할 수 있다는 가능을 will, can 이렇게 쓸 수는 없고, 그래서 여기 이 be able to를 씁니다. 그래서 I will be able, 난 능력이 될 것 같아. 뭐 할 수 있는 to finish, 마칠 수 있는 무엇을, 그 일을 the work 언제까지 by tomorrow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예. 그래서 will하고 할 가능성을 이렇게 be able to를 써서 이렇게 동사를 표현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문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저 어린 나이죠, 그죠? 저는 중학교 1학년이 몇 살이더라? 14살인가요, 요즘? 근데 저는 12살에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미군 부대 가가지고 하여튼 그 검둥이 상사 아저씨한테 뭐라고 했는데 제가 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그때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웃긴 거예요.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했는데 어떤 리듬을 타고 그 이야기가 이제 머릿속에는 이렇게 기억이 돼 있던 겁니다. 근데 단어도 알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딱 떠오른 거죠. 그게 바로 이 예문입니다. 만일 네가 아이디 카드 가지고 있으면 너는 들어갈 수 있어. 자, 그때 뭐뭐 할 수 있어. 이게 가능성인데 가능이면서도 이제 허락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너 들어가도 좋아. 이런 거니까. 그래서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제가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If 네가 you 가지고 있으면 have an ID card. 아이디 카드면 이제 출입증 같은 거죠. 그죠? 또 신분증이나 출입증. 또 그 아이디 카드 있으면 넌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돼. 또 들어가도 좋아. 이런 얘기니까 you can go.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저는 좀 짜증이 났어요. 앞에 뭔 말하는지는 한마디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you can go 하니까 이게 뭐야? you can go? 들어가도 좋다는 얘기야? 하면서 아니면 이게 꺼지라는 얘기야. 전 이렇게 거기서 막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게다가 그 검둥이 아저씨가 얼마나 또 무섭습니까? 그때. 아유, 그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지금은 안 그런데. 자, 이제 can의 의미를 아시겠죠? 자,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조동사 의무입니다. 의무는 좀 할 이야기가 많은데 좀 빨리빨리 할게요. 의무는 말 그대로 뭐뭐 해야 한답니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인데 이거는 이제 강한 추측, 그죠? 뭐뭐임에 틀림없다고 하는 강한 추측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있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뭐뭐 해야 한다 쪽이죠. 그런데 이제 보면 사실 제가 이 부등호 표현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should가 어떤 중간 중립이라고 보면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또는 위에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그렇게 쓰는 표현입니다. 또 연장자가 이제 그 밑에 어린 사람들한테 그렇게 쓰는 표현이고 should라고 하는 거는 뭐 이쪽 저쪽으로 다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뉘앙스 사람의 어떤 그 기분이 있겠죠. 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얼굴에 인상을 쓰고 구겨가면서 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요즘 미국 사회 같으면 총 맞죠. 그죠?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화를 할 때는 가능한 한 be supposed to, should나 be supposed to 요런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뭐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should를 경계로 해가지고 하여튼 이런 그 상하 어떤 구분, 예, 그런 뉘앙스 차이가 있다. 그래서 뭐 처음 봤는데 또는 뭐 같이 일하는 동료인데 무조건 뭐 네가 must 뭐 이렇게 쓰면 경우에 따라서 기분 나쁘게 들리면 좀 그렇죠 상황이.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had better는 뭐뭐 해도 좋답니다. 요 유일하게 뭐뭐 해도 좋다 이렇게 되는데 had better를 그냥 한 덩어리로 봅니다. 한 덩어리로 해서 요 뒤에다가 동사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부정문 만들 때도 had not, had는 뭐 don't have better 이런 식으로 안 쓰고 또는 뭐 had not better 이렇게 안 하고 had better not 이렇게 쓰는 겁니다. had better not. 그러니까 had better 자체를 하나의 조동사 덩어리처럼 생각해 주세요. 자, 그렇게 쓰면 되고 had better는 이거는 이렇게 쓴대요. 대부분 원어민들이 말 더럽게 안 듣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말도 더럽게 안 듣고 뭐라고 얘기하면 개기기 나오고 이런 애들한테 이제 그래도 그 아이를 또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너 그래도 이거 했으면 좋겠어. 그럴 때 쓰는 표현이랍니다. 그래도 you had better study English now 하면 뭐 저 영어 공부하기 싫어요. 더럽게 개기는 인간들 있죠. 예. 그런 경우에 그래도 하는 게 좋겠는데 예. 그럴 때 쓰는 표현이다 정도. 물론 모든 문장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예. 대략 지금 요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그 정도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조동사 이 의무를 부정할 때 문제가 있죠. must는 not을 붙이면 됩니다. must not do, 그렇죠? 근데 have to를 부정할 때 어떻습니까? 보통 이거 많이 이제 틀리는데 don't have to 동사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동사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죠? 뭐뭐 할 필요가 없어. 이게 don't have to입니다. 그럼 have to는 부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should not을 쓰면 돼요. should not을 쓰면 됩니다. 예, 여기서 꼭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had better,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had better not 동사, 그죠? 너 안 가는 게 좋겠어. 그러면 you had better not go there, 그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should는 아까 했죠? should not 이렇게 쓰면 되고, 자, be supposed to 할 때 비동사니까 요 비동사 뒤에다가 not을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예문을 보고 이제 정리를 할게요. 자, 처음에 you had better not watching inside the box 한데, 자, 너 안 보는 게 좋겠는데 you had better not watching 안 보는 게 좋겠는데 inside the box 그 박스 안에 안 보는 게 좋겠어. 그죠? 자, 요 뉘앙스를 잘 활용하면 이거 더럽게 말 안 듣고 그죠? 개기는 인간한테 놀릴 때 쓸 수 있겠네요. 너 안 보는 게 좋겠는데 해놓고 했는데 에이 그런 걸 가지고 하면서 이제 박스 딱 열면은 코브라 한 마리 딱 튀어나오고 그죠? 놀릴 때 써먹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you must avoid using the pen 하면은 너 그거 피해야 돼. 그 펜 쓰는 거 피해야 돼. 자, 아주 강력한 표현이죠. 너 그 펜 쓰는 거 피해야 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참고 문장 보면 he must be at his home now. 이때 어떻습니까? 이건 추측이죠. 아주 강력한 추측이죠.
집에 지금 있는 것이면 틀림없어. 이렇게 어디 가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집에 불 켜 있더라. 지금 집에 있는 거 틀림없어. 이럴 때 He must be at his home now.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자, 요 문장 같은 문장입니다. 자, 요거 A 문장이라고 하고 여기를 B 문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C 문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내용은 뒤에가 다 동일하죠. 펜 쓰지 마라 이제 그런 건데 must를 쓸 때는 강력합니다. 너 그 펜 쓰지 마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럼 괜히 기분 더럽게 안 좋은데 그 말 했다가 총 맞죠. 근데 you shouldn't use the pen. 자, 아까 should 하면 중간에서 뭐 다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도 뭐 아주 더운 날 뭐 짜증 나는데 줄도 많이 서고 짜증 나는데 you should not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혈압이 빡 오르겠죠. 그죠? 경우에 따라서 잘 가려서 쓰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경우에 you're not supposed to use the pen 하면은 너 그 펜 쓰면 안 될 걸로 추측이 되는데 너 그 펜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자, 요거 말 돌려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조금 이렇게 말 돌려서 부드럽게 그렇죠? 그럼 상대방이 이제 알아먹죠. 그래 알았어 하고 자, 요런 차이로 쓰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이제 모를 때 이런 거 모를 때는 제 미군 동료들하고 이제 근무 그 이야기 할 때 뭐 have to 뭐 must 이런 것도 썼는데 그 이제 지나고 보면서 그 보니까 요 be supposed to 예, 이런 거 많이 쓰더라고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보면 you are supposed to be here. 너 여기 꼭 와. 너 분명 여기 you must be here. 너 여기 와 있어야 돼. 이런 거보다는 you're supposed to be here. 너 와 있는 게 좋을 거야. 이렇게 좀 돌려가면서 됐죠? 이해되시죠? 자, 다음입니다. 자, 메이하고 마이트입니다. 이건 뭐 메이의 과거형이 might라고도 하죠. 그죠? 근데 이 메이라고 하는 거는 뭐뭐 할지도 몰라. 해석이 뭐뭐 할지도 몰라. 뭐뭐일지도 몰라. 그러죠? 근데 확률 50%입니다.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확률 50%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might라고 하는 거는 확률 20% 미만이다. 가능성이 있어도 확률이 20% 안쪽이고 그러니까 좀 희박하죠. 가능할 확률이. 예, 그런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되죠. 그래서 he may come 그러면 그가 올지도 몰라. 근데 반반 he might come 하면 올지도 몰라. 근데 확률은 20% 미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ay라고 하는 건 어떤 그 공손함의 표현도 있죠. 그죠? 그래서 아까 can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거 랩탑 사용해도 될까요? 하면 may I use this laptop? 랩탑이 노트북이죠. 또는 이제 can I use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손의 표현이다. 뭐 이런 정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말도 좀 빠르게 하고 했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모르겠네요가 아니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뭐 전체적으로 빨리 이제 정리한다고 하는데 항상 이제 부탁을 하는 건요. 혹시라도 뭐 표현에 이상이 있다든가 저는 이제 말하면서 보니까 이제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뭐 놓친 부분이 있고 그러면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게 우리 학우님들 공부하시는데 도움될 수 있게끔 더 좋게 이렇게 발전될 수 있게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